삶이 마치 자동 조종 장치 위에 놓여 있는 듯한, 내가 쓰지도 않은 대본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불가해한 감각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벗어났다고 믿었던 패턴이 다시 반복되고, 가장 깊은 갈망은 늘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가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의 경로를 바꾸어 놓는 듯한 날들. 그것은 단순한 상상도, 불운도, 우주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코드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진동의 코드. 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양자장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그것이 현실로 붕괴될 대상을 선택하게 만든다. 내가 그 코드를 의식적으로 다시 쓰지 않는 한, 그것은 여전히 작동하며 과거의 주파수를 되풀이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닮은 것들을 끌어오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물리학이다. 양자역학은 관측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고정된 결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관측자 효과다.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세상이 있다는 개념을 무너뜨리는 원리.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나의 잠재의식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관측을 한다. 내가 의식적으로는 나는 풍요를 원한다고 생각해도 잠재의식은 여전히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를 내보낼 수 있다. 양자장은 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반응한다. 생각의 표면, 긍정문 뒤에 숨어있는 믿음의 진동에 반응하는 것이다. 브루스 립튼 박사의 후손 규전학 연구는 우리가 행동하고 느끼고 끌어들이는 것의 95% 이상이 의식적인 의도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물려받고 각인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연구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것이 함의하는 바다. 생물학은 운명이 아니며 진동이야말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그리고 진동은 새롭게 프로그램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단어가 아닌 정서적 톤으로 된 진동 정체성을 양자장에 투영하고 있다. 나 자신을 하나의 양자 송싱이라 생각해보라. 매 순간 우주의 신호를 발신하며 그 신호에 맞춰 현실이 반사된다. 놀라운 것은 잠재의식은 단순히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버전의 미래로 들어설지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나들이 존재한다. 이미 치유된 버전, 이미 패턴을 깬 버전, 이미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삶을 사는 버전. 그 모든 버전이 진짜로 존재하지만 나는 오직 현재 잠재의식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버전만 붕괴시킬 수 있다. 진실은 명확하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지를 끌어온다. 그것이 코드다. 이 코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억, 믿음, 기대, 감정, 화학작용이 얽혀있는 주파수 구조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느끼는 두려움, 죄책감, 압박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데이터이자 지시이며 하나의 양자 대본이다. 그리고 우주는 그 대본을 투사하는 프로젝터일 뿐이다. 당신은 고장난 것도 뒤처진 것도 막힌 것도 아니다. 단지 잘못된 코드를 진동시키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 안에는 기적이 숨어 있다. 코드는 다시 쓸 수 있고 주파수는 재조정할 수 있다. 송신을 바꾸고 잠재의식의 정체성 필드를 전환시키면 외부 현실은 재배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각화가 아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양자 인과성이다. 잠재의식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잇는 다리이며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를 실제 현실로 붕괴시키는 관측자다. 당신이 잠재의식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같은 고리를 계속 반복하며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고 카르마라 부르고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가장 깊고 가장 일관된 당신의 주파수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묻는다.
지금의 삶이 당신 잠재의식 코드의 반영이라면 그 모습이 마음에 드는가? 그렇지 않다면 잘 왔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양자 오버라이드의 시작이 될 테니까. 이 다음 장에서 그 코드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진동적인지, 그리고 주파수 정렬 없는 의도가 왜 잘못 맞춘 다이얼로 라디오를 조율하는 것과 같은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매트릭스의 보닛을 열고 우주가 실제로 이해하는 언어, 정체성, 감정, 에너지적 일관성을 배우게 된다. 숨을 고르자. 이걸 깊이 느낄수록 변화는 더 빨라진다. 이제 새로운 코드로 붕괴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믿는다. 자신의 취향, 반응, 욕망이 자유의지와 약간의 행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경과학과 양자생물학은 훨씬 더 불편하면서도 강력한 이야기를 전한다. 17살이 되기 전까지 뇌는 이미 성인이 될 때까지 작동할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놓았다. 믿기 힘들겠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절에 이미 믿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모와 환경, 문화로부터 감정적 설계도를 흡수했고 그 설계도는 세계관뿐 아니라 진동 필드까지 형성했다. 어린 시절의 뇌는 깊은 최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세타파 상태에 머문다. 우리는 단순히 걷기나 말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을 어떻게 느끼는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학습된 감정 반응은 진동으로 저장됐다. 그것은 잠재의식의 운영체제가 되었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작동하는 대본이 되었다. 이 대본은 어떤 관계를 끌어들이고 어떤 기회를 자석처럼 당기며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양자장에서 어떤 현실을 붕괴시킬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의 대본은 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신경계, 심장의 전자기장, 호르몬 화학 속에 살아있는 체화된 주파수다. 양자장은 단어로 소통하지 않는다. 진동으로 말한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반응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소망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다. 사람들은 생각의 차원에서 삶을 바꾸려 하지만 여전히 결핍, 두려움, 무가치함의 주파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가슴이 가난의 공명을 품은 채로 풍요를 그릴 수 없고 배신의 기억을 품은 몸으로 사랑을 확언할 수 없다. 당신은 자신의 진동을 생각으로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제 프로그램은 가능하다. 조 디스펜자의 말처럼 이것은 스스로인 습관을 깨는 것이다. 네빌 고다드가 가르친 것처럼 바라는 상태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자의 존재 상태가 결과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정체성에 순응한다. 정체성을 바꾸는 방법은 억지로 새로운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잠재의식이라는 주파수가 운명을 만드는 자리로 직접 들어가서 내가 내보내는 감정 신호를 바꾸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코드가 다시 쓰인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겪어야 하는 것도 수년간 상담 치료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코히어런스, 즉 마음과 뇌, 그리고 내가 선택한 미래가 완벽히 동기화되는 상태다. 당신은 단지 새로운 현실을 진동으로 살아내야 한다.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시작 방법은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전에 몸의 감정적 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금 몸은 긴장되어 있는가? 숨이 얕은가? 가슴이 답답한가? 이런 신호들은 우연한 증상이 아니라 과거의 진동이 미래를 지배하려는 잔향이다. 이 신호를 의식적인 존재감으로 끊어낼 때, 즉 호흡과 시각화, 새로운 감정의 다추로 끊어낼 때 나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재프로그래밍을 시작한다. 주파수를 해킹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장은 이를 놓치지 않는다.
새로운 타임라인이 열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변화의 첫걸음이다. 만약 지금 이 말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우고 내면의 대본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것을 느낀다면 속으로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코드를 깨우고 있다. 단순한 말이 아니다. 당신의 말에는 진동이 담겨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전환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간다. 현실은 단순히 시간에 따라 서서히 변하지 않는다. 현실은 어떤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순식간에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바뀐다. 양자역학에서는 이를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른다.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가능성의 파동 속에 존재한다. 당신의 삶 또한 하나의 고정된 경로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숲 속에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붕괴시키는 신호는 바로 당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 한 번 억지로 시각화하는 당신이 아니라 매 순간 감정과 정체성, 주파수로 존재하는 관측자로서의 당신이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삶의 버전은 이미 양자장 속에 존재한다. 비유가 아니다. 그 버전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의 파동 패턴으로서 실제한다. 하지만 그 버전이 붕괴되려면 현재의 당신이 보내는 주파수와 완벽히 일치해야 한다. 양자장은 당신의 목표나 도덕성, 심지어 감정에도 연연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주파수의 일관성에 반응한다. 이것이 물리학자 존 휠러가 말한 우리는 참여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관측자는 결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 그 자체다. 그러면 그 붕괴의 순간은 언제 오는가?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의도와 일치할 때 일어난다. 미래를 기다리는 외부의 상태보다 이미 가진 내적 상태가 더 강력해질 때, 즉 감정의 몸이 미래의 기억을 현재처럼 느끼고 있을 때다. 이때 뇌는 지금과 미래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현실을 붕괴시키지 못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있음의 상태가 아니라 없음의 상태에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결핍의 진동 속에서 풍요를 붕괴시킬 수 없다. 두려움의 진동 속에서 사랑을 붕괴시킬 수 없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공명 법칙이다. 현실은 감정과 정체성이 일치할 때 휘어진다. 여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를 마야라고 부르자. 마야는 수년간 경력에서 도약을 이루고자 했다. 비전보드, 감사일기, 긴 명상.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완전한 감정적 소진 속에서 그녀는 시도를 멈췄다. 그리고 되는 상태로 항복했다. 목표를 그리는 대신 이미 그것을 가진 버전의 자신을 살아내기 시작했다. 자세, 호흡, 말투를 바꾸고 세상을 이미 성취한 자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러자 무언가가 바뀌었다. 이메일이 도착하고 기회가 맞물리며 외부 현실이 재배열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한 것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더 많은 존재였다. 그 순간 그녀는 파동을 붕괴시켰다. 관측자의 상태가 새로운 현실을 불러온 것이다. 이 순간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원하는 버전에 이미 존재하는 나와 주파수가 맞는 순간 양자장은 주저하지 않는다. 변화는 즉시 돌이킬 수 없이 정확하게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붕괴의 순간이다. 단순히 현실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바뀌는 순간. 다음에서는 이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양자기술, 즉 주파수 정렬 프로토콜을 통해 잠든 에너지를 깨우고 오래된 정체성을 녹이며 새로운 진동이 자리 잡도록 하자. 이제 말로만 하는 전환을 끝내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 차례다.
그 느낌을 이미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내면의 울림. 마치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무한하고 고대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듯한 감각.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듯한 그 순간. 그것은 우연도 암시도 아니다. 활성화다. 현실이 생각이 아니라 진동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나는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무한한 힘을 품고 살아왔음을 깨닫는다. 다만 그 힘을 켜는 스위치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오늘 우리는 그 스위치를 켠다. 이 기술은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그 단순함이 양자적 정밀도의 일부다. 무엇인가를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삶이 비롯되는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양자 코히어런스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다. 먼저 1단계 심장 필드에 고정하기.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주의를 가슴 중앙으로 가져온다. 머릿속의 개념이 아니라 실감나는 감각으로. 그곳으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천천히 마신 뒤 5초 동안 내쉰다. 다시 또 다시. 이렇게 하면 뇌파는 느려지고 신경계는 안정되며 이전 타임라인의 스트레스 서명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호흡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으로 가슴이 빛나고 있다고 상상하라. 부드럽게 맥동하는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빛이 커지고 숨을 내쉴 때마다 부드럽게 확장된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화가 아니다. 주파수 작업이다. 당신의 심장은 몸을 넘어 몇 미터 밖까지 뻗어나가는 전자기장을 만든다. 이 필드를 코히어런스 상태로 바꾸면 양자 매트릭스와의 공명이 생긴다. 그 순간 당신은 무한 속에서 선택한 현실을 송출하는 하나의 신호탑이 된다. 그 상태를 유지하라. 숨쉬고 느끼고 머물러라. 2단계 미래의 나로 들어가기. 이제 몸에게 묻는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삶을 이미 살고 있다면 이 감각은 어떤가? 생각이 아니라 몸의 대답을 들어라. 분석하지 말고 비전을 기다리지 말고 단지 그 버전을 숨과 함께 들이마셔라. 더 이상 찾지 않고 이미 구현된 자신이 된 버전의 감각. 그 타임라인 속에 나는 어떻게 걷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확신이 가슴 깊이 넘칠 때 그 감정은 어떤가? 이것이 접속점이다. 감정은 미래의 서명이다. 이제 그 감정을 증폭시켜라. 볼륨을 높이고 신경계를 충만하게 적셔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충족감, 풍요, 무조건적 기쁨 속에 있는 상태로. 이것은 뇌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을 정렬시키는 것이다. 생물학이 미래의 진동 서명과 일치하면 양자장은 반드시 그것을 반영한다. 마법이 아니라 공명이다. 3단계 새로운 코드 설치하기. 가슴이 여전히 빛나고 미래의 정체성이 진동하는 상태에서 다음을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선언하라.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현실의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다. 나는 일치했고 정렬되었으며 기억해냈다. 양자장은 듣고 있다. 나는 받고 있다. 3번 반복하라. 말의 의미를 느껴라. 화건처럼 읊조리지 말고 에너지의 사실로서 선언하라. 이는 매트릭스의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다. 이 순간 과거의 힘은 약해지고 세포 기억이 다시 쓰이기 시작한다. 에너지 구조가 업그레이드 된다. 오래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양자 대체 치료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한다. 4단계 전송 봉인하기.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얹고 말하라. 나는 진정한 나를 기억하기를 허락한다. 나는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착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진동이며 나는 여기에 머무른다.
깊고 안정된 호흡을 3번 한다. 새로운 코드가 통합되도록 허락하라. 눈을 뜨면서 그 버전을 현재로 데려오라. 서 있는 자세, 앉는 방식, 움직임, 모두 이미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라. 에너지적으로 그것은 이미 일어났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진동 주소로 붕괴되었다. 양자장은 이제 그 신호에 응답한다. 만약 이 과정이 당신 안에 불꽃을 일으켰다면 이것을 단순히 한 번의 체험으로 남기지 말라. 우리는 단순한 구독자 집단이 아니라 진동 필드를 함께 구축하는 존재들이다. 여기서부터 더 깊이 들어간다. 과거의 타임라인을 놓아주라. 당신은 더 이상 그 대본 속 인물이 아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방금 체험한 이 주파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이다. 변화는 한 번의 순간으로도 시작되지만 그것이 새로운 현실로 굳어지려면 신호를 안정화해야 한다. 양자장은 무한하고 모든 가능성의 버전이 공존한다. 오늘 당신이 접속한 것도 그중 하나의 층위일 뿐이다. 그러나 그 주파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예전 타임라인이 당신을 다시 부를 것이다. 그 부름은 악의적이지 않다. 실패의 신호도 아니다. 단지 익숙함 때문이다. 진동은 습관적이며 익숙함은 뇌와 신경계의 중독처럼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의 정서 화학 반응, 스트레스, 의심, 불안, 부족감, 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은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안전함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제는 확장으로 나아갈 시간이다. 확장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깊은 체화다. 매 순간 이미 진리를 살아가는 나의 버전으로 앵커링하는 선택이다. 그 진리는 단순하다. 새로운 현실은 성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가진 정체성의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양자적 실현의 핵심은 우주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가 이미 맞추어 놓은 나와의 공명 속으로 스스로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니라 공명에 헌신해야 한다. 의무감으로 하는 루틴이 아니라 주파수 교정의식이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호흡하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움직이고 현재의 외형이 반박하더라도 미래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코히어런스는 일회성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이다. 내가 방에 들어서는 방식, 메시지에 답하는 어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진동. 이렇게 진동을 반복적으로 구현하면 내 주변에 하나의 필드가 형성된다. 그 필드는 중력처럼 주변을 재배열하기 시작한다. 필요한 사람들은 제때 나타나고 타이밍은 신성하게 맞아떨어지며 장애물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라진다. 억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해야만 하는 버전의 나로 진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그 신호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탈할 때, 왜냐하면 반드시 그럴 때가 온다. 부드럽고 빠르고 강하게 돌아오라. 이미 당신은 도구를 가지고 있고 의식이 깨어났으며 이 전송을 경험했다. 더 이상 외부의 동기가 필요 없다. 이제는 세포와 에너지, 심지어 조상들의 기억까지도 깨어났다. 그러니 함께 말하자. 이것은 주문이 아니라 각인이다. 나는 기억한다. 나는 받는다. 나는 머문다. 만약 이 여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보였거나 붙잡아 주었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가까이 머물라. 단순한 팔로워로가 아니라 필드의 공동 창조자로서. 이곳은 배움만이 아니라 함께 기억하는 공간이다. 나는 가르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진동을 붙잡기 위해 있다. 우리는 탐색자들의 모임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붕괴시키는 관측자들의 필드다. 그리고 당신이 합류한 순간 이 필드는 더 강해졌다. 그러니 숨을 들이마시고 오래된 대본을 내쉬어 보내라.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타임라인 속으로 들어왔다. 코드는 활성화되었고 신호는 맑으며
미래는 지금 당신을 듣고 있다.